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신입니다. 자, 오늘은 지방 분해에 대한 효율적인 운동 방법,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해야 되는지, 웨이트 근력 운동을 먼저 해야 되는지, 이 어느 걸 먼저 해야지 살이 지방을 잘 유리하게 뺄 수 있냐, 이런 부분은 이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력 운동 후에 하는 게 좋습니까? 유산소 운동 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둘 다 나와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유산소를 먼저 하고 근력 운동을 먼저 해라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 먼저 후에 유산소 운동도 먼저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둘 다 맞는 얘기고, 요거를 적절하게 쓰는 이제 어떤 성별과 그 다음에 어떤 운동량,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신 분하고 운동을 적게 하신 분들이 쓰는 방법론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설명하기 앞서서 이론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우리 몸의 에너지 체계가 어떤지는 대충은 아셔야 되거든요. 이제 깊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이제 외부적으로 지금 막 운동을 하면 이건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뇌에 이제 시상하부라는 데에서 지금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 라고 하면 얘가 그 교감신경이라는 애가 딱 발동이 돼요. 교감신경.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니까.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이 교감신경이라는 애가 발동을 하고, 내가 편안한 상태가 되면 이 부교감신경이 발동을 합니다. 자, 이 말 그대로 교감신경이 발동했다는 얘기는 몸의 에너지 대사율이 별로 비효율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과하게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연비가 안 좋아진다는 거죠. 제가 자동차로 표현하면 연비가 좀 안 좋아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 교감신경이 발동을 해서 부신수질에다가 전달을 하면 그 아드레날린이나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이 나오면서 에너지 대사율이 좀 에너지를 많이 쓰게끔 이제 바뀌는 겁니다. 전투태세가 되는 거예요. 몸에 이제 전투 상태가 되면서 몸의 온도도 올라가고 에너지를 더 과하게 쓰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이 큰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엔진이 큰 그 사람으로 따지면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은 이 흥분 상태가 빨리 도달하거든요. 이걸 이제 운동의 역치라고 하는데, 이제 문턱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점 맞죠? 이렇게 불을 탁 붙이는, 불을 붙는 순간인데, 근육량이 많고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이 도달이 굉장히 빨라요. 역치가 되는 게 되게 빠른데, 반대로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거나 이제 막 여자분들, 운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이 역치의 이 발화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 유산소 운동이나 그런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 여성분들이나 운동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순서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역치에 도달하는 시점이 낮기 때문에, 점화점이 낮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하나, 근력 운동을 하고 유산소를 하나, 운동의 강도가 낮아서 사실은 그런 분들은 시간이 더 중요한 거고, 지금처럼 이제 엔진이 크고 발화점이 높으신 분들은 사실은 근력 운동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모든 에너지를 다 갖다 쓰거든요. 역치의 시점이 높으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이 크신 분들은 연비가 좀 비효율적이라, 스포츠카처럼 악셀을 밟기 시작하면 그 연료를 엄청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 하시는 분들한테는 근력 운동 후에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 진짜 스포츠카 센 거는 기름을 엄청 먹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엔진이 크신 엘리트 체육인 같은 경우는 유산소 운동을 안 해도 근력 운동으로도 사실은 에너지를 다 쓸 수가 있어요. 지방까지 싹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정립을 해 드리자면, 근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근력 운동 후에 유산소 운동하는 게 지방을 태우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사실 근육량이 좀 적고 운동을 막 한 입문자들의 경우에는 사실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 순서 상관없이 좀 길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발화점이 굉장히 낮아요. 본인들은 운동을 세게 한다고 하지만 엔진이 그 소형차에 가까워요. 연비가 좋아. 쉽게 얘기해서 기름을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좀 길게 해야 기름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차로 하면 좀 웃기긴 한데, 차로 하면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 자동차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 스포츠카나 엔진이 큰 사람들은 악셀 조금만 발라도 기름이 엄청 연비가 좀 안 좋잖아요. 우리는 근데 반대로 이게 몸에 그 에너지를 빨리 써서 지방을 태워야 되는 게 관건이니까, 자동차로 그렇게 몰고 다니면 기름값이 엄청 나가겠지만, 말 그대로 우리는 지방을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연비를 안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몸의 어떤 긴장 상태, 그냥 연료를 많이 쓰는 그런 발화점을 높여야 되고,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나중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벌 트레이닝. 이거 굉장히 연비를 안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를 엄청 세게 하는 방법인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만약에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할 시간이 없어서 만약에 근력 운동을 할 시간이 없다면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연비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안 좋아지냐면 그러니까 연료 소비를 지방 소비를 하고 싶으면 빨리 하고 싶으면 엄청 뛰어요. 엄청 뛰어. 그러면 악셀을 밟는 거죠. 자동차로 다니면 악셀을 막 밟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악셀을 떼요. 그러면 이제 천천히 걷는 거예요. 천천히 걷다가 또 악셀을 밟는 거예요. 막 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산소의 부차 현상이 나타나는데 산소의 그 호흡력이 돌아오기 전에 또 뛰는 거예요.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다리를 딱 얹고 천천히 뛰는 게 아니라 악셀을 계속 밟으면서 연료를 계속 쓰는 방식이거든요. 이걸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을 쓰면 굉장히 연비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차로 따진다면 연비를 안 좋게 해서 에너지를 많이 써야지 지방을 태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자동차 몰 때 그 좀 연비 안 좋게 자동차를 모는 방식이랑 운동하는 방식도 그렇게 하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은 근력 운동 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근력이 좀 적으신 분들은 순서 상관없이 좀 길게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내가 유산소 운동밖에 할 시간이 없다면 인터벌 트레이닝 뛰었다 좀 걸었다 대신 이제 뛰었다 걸을 때 뛰고 난 후에 산소가 다 이제 호흡력이 다 돌아온 다음에 뛰면 안 돼요. 약간 호흡이 덜 돌아왔을 때 또 뛰는 거야. 대신 이제 다시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게 이제 좀 산소의 이 심박이나 이제 심혈계 계통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인터벌 트레이닝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심장에 크게 문제가 없는 그리고 나이로 따지면 20대나 30대까지는 괜찮고요. 40대부터는 하지 마십시오. 심장이나 그런 이제 몸에 이제 그런 심혈계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시고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시고 하여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좀 결론이 이제 좀 이해가 됐는지 몰라도 자동차랑 조금 연결 지어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지방을 빼야 되는 게 사실은 몸의 그런 연비를 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연비를 안 좋게 쓰는 방식. 그러니까 좀 몸의 상태를 안 좋게 해야지만 지방이 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이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이 버벅거리냐.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조금 어려울 만한 내용이지만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해서 좀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걸로 찾아와서 재밌나? 궁금해 하시는 걸 또 찾아와서 한번 이렇게 좀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